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부업으로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통상 많은 분들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씩은 충분히 벌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1년에 연봉 1억 이상도 버시는 분이 있으니까 짭짤하고 쏠쏠한 재미가 있는 그런 재테크라고 봅니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정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 엄청난 시간 투자해서 100만 원 벌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하루에 한 2시간씩 한 10일 정도 이 정도면은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열흘 정도 투자하게 되면 한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버는 거고 그렇죠. 잘 버시는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버시는 분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은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투입해서 10일보다는 한 20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죠.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간편하고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네. 왜 세상에는 이런 방법을 몰랐던 거죠? 실제로 이 세관공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낯설고 이런 정보가 좀 노출되는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름아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대감님한테 좀 아름아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게 쉿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관공매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네.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은 세관공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세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세관이 뭐 이상한 데가 아니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관에 나오는 세관공매 물건은 사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감님. 그러니까 뭐 옷도 있고요, 가발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 다음에 양주도 있고, 이런 양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풍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 백화점에 있는 게 다 있다.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그렇죠. 통과가 못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세관에서 싸게 내는데 그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네요.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뭐 옷을 한 100벌을 또는 1000벌을 수입을 한다. 근데 이거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뭔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는 어떤 조건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이제 보관했다가 끝내 안 찾아가니까 감정했다가 이제 세관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술 같은 경우도 양주도 1인당 한 병씩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몰래 3병 또는 뭐 600불까지만 할 수 있는데 몰래 숨겨가지고 막 시계 같은 것도 한 10개 오다가 이제 걸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잡아가지고 세금 안 내면 역시 감정평가한 다음에 세관공매로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이 세관공매에서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네.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원래 통상 세관공매를 통해서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뭐 시중 가격에 한 3분의 1 가격.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명품백을 처음으로 선물해줬어요. 원래 제가 돈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 360만 원짜리 90만 원에 사서 와이프한테 선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사서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옷 가령 이제 5만 원짜리 옷인데 2,800원씩의 낙찰을 1000벌을 받아가지고 한 6,000원, 7,000원씩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상당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약간 장사예요, 장사. 싸게 떼다가 비싸게 판다. 세관공매는 단지 그것을 세관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경매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받아서 네. 그거를 시중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판다. 그렇죠. 아. 똑같습니다. 장사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맨 처음에 세관공매에 참여하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세관공매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수입해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이 이제 사실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관을 못하면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잡는 물건들은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낙찰받고 땡 이러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물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그냥 막 찍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직접 물건을 봐서 이 물건이 몇 개인지 하자는 없는지.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있으면 물리자 가능하잖아요. 세관공매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나이키가 100켤레가 나왔다. 가서 잘 봤냐? 그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낙찰받는 거다? 오케이 하고 낙찰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물건을 보러 가는 것 그런 걸 용어로 이제 공람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제 봐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팔아먹을 거라고 하면 이런 물건을 어디선가 팔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예전에 옷 낙찰받을 때 저희 아는 누나가 동대문에서 옷장사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하나 샘플 가져와가지고 누나 이 정도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뭐 10,000원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800원에 입찰했는데 어떤 사람이 3,200원에 낙찰을 받아가는 거죠. 한 벌당. 그게 이제 800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감님? 네. 어떠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했을 때 뭐 회원 가입하고 뭐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관공매 물건들은 한 반절은 직접 가서 입찰해야 돼요.
낙찰. 경매처럼 입찰 법정에 가듯이 세관에 입찰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낙찰. 또 반전은 온비드 공매처럼 세관 공매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죠. 절반은 직접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절반의 품목들은 네. 집에서 이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 가입해서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거와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네. 차이는 뭐예요? 야,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대감님. 사실 저도 예전에 직접 세관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는 오프라인이고 이건 왜 온라인이냐. 내 맘이다. 오로지 그 담당 공무원의 자유재량, 자기 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90%는 오프라인, 10%는 온라인, 또 어떨 때는 90% 온라인, 10%는 오프라인,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와, 세관에서 저렇게 싸게 이제 공매로 내놓는 게 있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나도 그러면 저기 참여하고 싶다. 네. 싸게 이제 양주도 낙찰받고 네. 싸게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네.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세관 공매 물건이 어디에서 어떤 물건이 나왔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매 공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클릭하면 인천공원세관 나왔다, 인천세관에 나왔다, 김포공원세관에 나왔다. 또 들어가면은 엑셀 파일로 어떤 물건들이 나왔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입찰한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 입찰하거나 온라인 입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날짜가 됐어요. 그 날짜가 된 날에 네. 내가 유니패스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건마다 공매 공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가령 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있다. 신발 두 개가 있는데 아디다스는 전자 입찰 공매 방법에 나이키는 일반 입찰. 그러면 아디다스를 입찰하려면 반드시 전자 입찰 하셔야 돼요. 반면에 아까 나이키는 일반 입찰인 거니까 직접 세관에 가서 써서 오프라인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공고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어떤 물건은 네. 직접 가가지고 써가지고 내야 되는 거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추천하시는 거는 네. 신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그 전에 가던지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놓고 나서 네. 입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왜냐면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보러 가는 것인데 나중에 거기서 아저씨 근데 공람하러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네. 직접 가서 물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고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끔은 슈즈 10켤레 그 신발 10켤레잖아요. 어떤 신발이냐 그 다음에 가끔은 나이키 운동화 10켤레 나이키 뭐라는 거냐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나이키인데 염색에 오염 있어. 네, 그래도 나중에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이거 오염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이것이 불가능. 매매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다시 바꿔줘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공람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낙찰되는 순간에 알뜰없는 거네. 알뜰없습니다. 사전에 그 오케이 하고 낙찰받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들도 물건이 10개 들어왔는데 박스 안에 있어요. 이것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걔네들도 통관이 몇 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잘 물건을 공람하고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네가 싸게 낙찰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람을 잘 하셔야 돼요, 대감님. 이거 나중에 예전에 이거 못 하셨다가 오염된 이불을 낙찰 받아가지고 거의 4천만 원 날리신 분이 있어요. 네, 공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낙찰 받았을 때 확실하게 이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물품들. 네. 사실 이제 제가 세공매를 한지 벌써 이제 5, 6년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쏠쏠한 재미 때문에 하는 건데 양주를 낙찰받아서 한 시중가에 한 3분의 1 가격 낙찰받아서 직접 마시거나 뭐 명품백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는 이를테면 지난번 폴로 티셔츠 또는 뭐 나이키 티셔츠 또는 뭐 신발, 안경, 시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뭐 가격이 정확한 거니까 가령 뭐 이게 탐이다. 그럼 이거 이제 백화점 가면은 6만 원인데 5천 원씩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거 5천 원씩 낙찰 받아서 대감님 같은 분들한테 2만 원씩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니까 1000벌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지난번 시계도 어떤 분이 15,000원씩 낙찰 받아가지고 300개를 비싸게는 10만 원씩이라도 팔아먹었으니까 하나당. 상당한 수익 아닙니까? 와, 걔는 어쨌든 단기간에 이제 고수익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만 받는다면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죠. 낙찰도 사실은 이제 계속 참여하다 보면 이 정도면 그래 낙찰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게 짬바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나오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소파를 낙찰받았어요. 소파를 낙찰받았는데 소파가 200개. 그러면 감정표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50만 원씩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마치 싸게 받은 거잖아요. 200개인데 그게 결코 싸게 받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매상들은 야, 너 200개 낙찰 받아다가 이거 어디다가 보관하고 운반 어떻게 하고
하고 마케팅에서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근데 이건 이제 볼륨이 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받아야 돼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중가에 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네. 보관이 간편하고 그렇죠. 부피가 좀 작은 것들을 위주로 받은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 그죠. 그러니까 시중가에 한 30%에 팔면 되니까. 그러면 2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파는 거죠, 대감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막차만 받은 거지. 네. 이 물품을 가지고 결국엔 누군가한테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죠. 네. 그럼 판매 루트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낙찰 받았던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인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옷을 낙찰 받으면 제가 아는 누나나 형들한테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팔아달라고 했기도 했고, 제가 이제 학원도 운영합니다만 지난번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도 대행해서 6만원, 7만원씩 팔아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맥,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블로그를 통해서 또 파시는 분도 많고, 중고나라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친구도 있고요. 직접 생활공매 쇼핑몰을 만드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근마켓 같은 거 통해가지고 그렇죠. 네. 동네에서 좀 팔 수도 있겠네요. 좋죠. 네. 네. 왜냐면 거의 뭐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물건인 거니까, 네. 감정이 제대로 된 거니까,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감정사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감정가를 매긴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가짜는 다 걸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품 같은 경우는 가짜는 전부 다 폐기 처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진품입니다.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 없지 않습니까, 대감님? 네, 네. 네. 옛날에 있을 수 있잖아요, 대감님 있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지금은 안 됩니다, 대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네. 구매라는 게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입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물품들은 가서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이제 다양성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 공매라는 게 특성상 네. 1년 내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1년 중에서 이걸 통해서 부업으로 집중해야 될 그 타이밍들이잖아요. 네. 그게 언제인가요?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감님. 네. 왜냐면 그 세관공매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관이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년에 각 세관마다 못해도 한 6번에서 10번씩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옷을 한 5,000벌짜리 싸게 날짜를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또 옷을 잘 받으려고 하니까 한 100벌 이상 넘어가는 것은 또 한 5달 있다 나오거나 이런 거니까 약간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일 관세청 사이트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 보죠. 그래서 나와있냐 안 나왔냐, 나왔냐 안 나왔냐, 약간 좀 정기적이지 않다는 것이 세관공매 약간 단점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인 부업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네.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 네. 시즌에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조력의 기회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하는 그 대목일 때는 네. 확실히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땡기시고, 맞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안 할 때는 또 다른 네. 본업이랑 부업에 집중하시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메인 부업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네. 그렇게 소소하게 하신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예전에 연봉 1억 이상 버는 분들이 있었었다. 그분들은 정말 완전 메인 부업처럼 정말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인천공항세관 갔다가 인천세관 갔다가 부산세관 갔다가 양산세관 갔다가 막 전국 누비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러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기포세관에 좀 집중하고, 반면에 저쪽도 대구, 부산 이런 분들은 부산세관이나 양산세관, 또 김해공항세관 또 이런 데 있으니까 각자 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관공매를 진행하면서 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기계치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포인터를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포인터 이제 강의할 때 포인터이죠? 네, 포인터 있었었는데, 포인터가 10,000원짜리인데 제가 한 200원씩에 한 2,000개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관공매에 나중에 조금 이제 고급 기술로 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옷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어느 나라에서 수입됐냐, 대외무역부 원산지 표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되게 쉽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불빛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또 지난번에 컵도 낙찰받았는데 이 컵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싸게 낙찰받았는데 자율 인증서, 여기 이제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를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저한테 갑자기 뭐 샘플을 가져오라,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포인터에 회로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입하는 화주였다면 그것을 어디선가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아예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네, 컵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해하다 이러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식품, 의약품 안전처랑 안전처. 연결되어 있는 입에 닿는 물건이나 네. 아니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더라도 그 이후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있습니다. 네네. 전자제품이나 이제 입에 닿는 거 위주로는 좀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네. 또 이제 그런 것들만 하시던 분은 좋은데,
좋은데 그냥 개인 주부분들이나 저처럼 기계치들은 그냥 옷, 넥타이, 양주, 명품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문제 없는 거,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지금 이 세강공매에 처음 도전하시려는 분들께 네.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강공매가 운 좋게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에 지금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막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저도 이번에는 저희 딸들을 데리고 공람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강공매는 어떤 물건들이 나오나 관세청 사이트에서 물건을 좀 검색한 다음에 그 물건 있는 창고에 가서 물건도 한번 가서 보는 것, 공람이라고 하는 건데 공람도 한번 해보고 정말 뭐 이것은 내가 굳이 팔 마음이 없다. 이를테면 뭐 옷도 10벌인데 내가 다 입을 수 있겠다. 명품백, 명품 시계, 양주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직접 마시겠다. 그러면 가서 싸게 낙찰을 받아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이라든지 뭐 신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보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정도는 내가 좀 싸게 사서 우리 아는 주위에 아줌마들한테 10만원짜리 만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 3만원에 파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 처음에는 좀 인터벌 필요하니까 공람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일단. 가서 이제 어쨌든 여행도 우리가 가니까 그렇죠. 여행 가는 셈 치고 그냥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렇죠. 결국에는 재테크라는 게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세상에 있는 많은 자산들 중에서 저렴한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렇죠. 비싸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잖아요. 다 똑같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죠. 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관으로 넘어오다가 정치돼 있던 어떤 물건들을 싸게 사는 어떤 원리인 거네요. 그렇죠.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더 큰 어떤 것들을 쫓다 보니까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쫓잖아요. 그러나 세강공매 같은 경우 쏠쏠한 재미와 소소한 수익이 있어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또 물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에 터다 가방도 나왔고 수입항도 나왔고 물건이 아주 많으니까 지난번에 자전거도 10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낙찰받아가지고 주위분들한테 80만원짜리인데 한 5만원 낙찰받아가지고 20만원씩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 쓰고 그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돈만 벌려고 하니까 소소하게 벌어야 되거든요, 대감님. 그러면 세강공매로 나온 거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요? 세금은 통상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강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그런 물건들에 대한 세금 처리는 기본적으로 화주한테 가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들은 그냥 아름 팔면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상대방에서 증빙을 요구한다면 나도 이제 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 주위에서 이제 세강공매를 통해서 무작정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먼저 창고부터 사신 분이 있어요. 창고부터. 근데 막상 세강공매를 하니까 그렇게 창고가 필요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관세청 사이트를 좀 자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좀 가입하고 기본적으로 좀 공람도 많이 가고요. 공람을 많이 가면서 저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백화점, 마트 또는 도매상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씩만 낙찰받고 팔아보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심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냥 편하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세강공매라는 게 나만 참여하는 거면 오케이인데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뭐예요? 대감님 저랑 이거 영상 촬영하기 전에 세강공매 몰랐었죠?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경쟁률. 지금 이 방송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는 전부 다 입찰 경쟁률이 한 1대1이나 2대1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인천까지 가냐 김포공항세까지 가냐 그래서 경쟁률이 많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높은 경쟁률은 4대1 경쟁률이 많지 않아요. 대감님 의외로 노하우라고 하는 게 특별 문제가 없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의 명품백을 낙찰받을 때 물건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5명의 아저씨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까지 입찰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9시 한 40분 50분 정도에 5명의 아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저는 오늘 명품백을 낙찰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가에 낙찰받았어요. 최저가에.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뭐 서로 간에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름아름 가능하죠. 저는 오늘 벨트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난 아니다. 정말 최저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도 백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것도 뭐 받으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가면은 뭐 많이 있어봤자 한 10명 있어요. 아저씨는 뭐 받으러 오셨어요?
받았어요. 네, 저는 이거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랑 상관없네요. 잘 받으세요. 각자 써서 그냥 다 낙찰받고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네, 통상 그렇습니다. 한 번에 낙찰되면 땡큐인데 네. 낙찰 안 되고 유찰이 되면 네. 가격이 떨어지나요? 또 떨어지죠. 온비드 국매나 부동산 경매 아시잖아요. 네. 세공매도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0%씩 다운됩니다. 네. 일주일마다 10%씩 다운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공 국매다. 처음에 가격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00, 800, 700, 600, 500까지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낙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더 이상 세공 국매 안 하고 국고로 귀속돼서 국고 국매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될 때까지 가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500 낙찰 안 됐다? 그럼 다시 국고 국매로 넘어가서 500에서 250 낙찰 안 돼서 또 250에서 125 계속해서 어떤 것들은 한 50만 원에 낙찰된 것도 있죠. 네. 이제 물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도 오는데 먼 데서 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정보들 알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